전국 군수협의회가 FTA 피해 농가에 현실적인 보상을 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포항시가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세원 발굴 TF팀을 꾸렸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구룡포 과메기가 본격 출하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쇼핑과 레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부천시 학생들이 음악과 사진, 만화 등 문화예술에 흠뻑 빠졌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지역에서는 입동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입동 때의 날씨를 보고 그해 겨울의 추위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전라도부터 출발합니다. 정부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금을 책정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협의회는 피해보전 지불금을 현실화하고 폐업 농가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군수협의회는 건의서에서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경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피해 보존 직접 지불금을 정부가 피해 보존 직접 지불제 사업 지침에서 기준 가격 대비 90% 수준의 판매 가격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제시하고도 이율 배반적으로 지원액 산정 시 법률에도 없는 수입 기여도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의도적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일 담양 리조트에서 개최된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FTA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최영식 담양 군수가 직접 제안한 안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 인상된 이후 3년 만입니다. 전라남도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균 9.56%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인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중고생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초등생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 멘토 중 한 명인 법륜 스님이 여수시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희망세상 만들기 강연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형식의 강연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초청 인사를 비롯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라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번뇌에서 지혜를 얻는 소통의 논리를 통해 가정사의 해결과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전파하는 인생의 지침을 전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사물의 전모를 보는 것이 곧 통찰력이며 금전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이에 대한 행복 관계는 무관하다며 욕심을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나무계의 에이즈라 불리는 제선충병. 아직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한 번 걸린 소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지역 민관군이 힘을 합쳐 제선충병 방제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과 해병대, 기업체 등 지역 민관군이 힘을 합해 소나무 제선충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매개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소나무 제선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상반기에 8만 5천 분의 피해목을 이미 제거했고 IT 방제 시스템을 활용한 전수조사와 항공방제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시가지부터 집단 발생지 순으로 압축방제에 들어갔습니다.
방제 작업에 함께한 박승호 시장은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내년 5월 전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건강한 숲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계절 음식들이 있습니다. 굴과 꼬막, 매세기 등 다양한데요. 포항에서는 구룡포 청정 과메기가 출하됐다고 합니다. 과메기 성수기는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로 요즘 포항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역에서는 과메기 생산이 한창입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는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며 450여 개소에서 연간 5천 톤을 생산해 7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과메기 산업이 겨울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앞으로도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과메기 표준화와 포장 재개발 등 체계적인 브랜드로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국내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각 자치단체에는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포항시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세원 발굴 TF팀을 꾸렸습니다. 시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 재원을 지방 스스로 벌어 쓰는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 없이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원 발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은 공부대조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탈루 은닉 세원과 테마별 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한 정확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해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 확보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매립됐던 동빛내항에 드디어 물길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운하 통수기념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기념식 현장을 최연아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이 썩은 물, 코를 움켜쥐게 만드는 악취, 포항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동빛내항의 물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53만 시민이 마음을 모아 바라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오늘 통수 기념식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순간 현장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12월 2일 포항의 새 희망을 열어갈 포항운하의 물길 따라 통수기념식 등 다채로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해군일기의 멋진 축하 비행과 함께 바지선, 뗏목, 수상 오토바이 등 90개의 선박이 동빛내항 입구에서 형산강 운하 1.3km를 가로지르며 성공적인 포항운하 통수를 축하했는데요. 통수기념식은 포항운하의 추진 경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기념식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한 물 합수식과 테이프 커팅으로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고 한마음으로 영일만 친구를 합창하며 생명의 물길이 다시 이어진 역사적인 날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산업화 시대 개발연대 때의 환경을 무시하고 매립을 했던 내항이 죽으니까 우리 도심이 죽고 또 환경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또 운하도시로 거듭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것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포항운하는 형산강물을 동빛내항으로 끌어들여 죽은 물길과 도심을 살리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 친환경 도심재생 프로젝트에 쓰인 총 사업비는 1,600억 원, 그중 시비는 10%가 채 안 되는 154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민의 오랜 바람과 포항시의 추진력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수기념식을 기점으로 하루 13,000톤의 형산강물이 포항운하 1.3km의 물길 따라 흐르게 됩니다. 썩어가는 생활 폐수가 거치고 푸른 물과 함께 새 희망이 출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포항운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하에서 형산강에 이르는 6.6km 구간에 20톤급 크루즈 선박 2척과 나룻배 18척을 띄우고 물길 따라 다양한 관광 편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해양 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포항의 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막혀 있었던 동빈내항의 물과 형산강물이 만나는 가슴 벅찬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이 포항 운하의 물길 따라 문화가 흐르고 새로운 생명이 흐르게 될 텐데요. 이 포항 운하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 포항의 희망 물빛 시대를 열어갈 포항 운하,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음악과 사진, 만화 등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명 부천 아트밸리 사업인데요. 그동안 아트밸리를 통해 쌓은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울림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아름다운 화음, 마치 뮤지컬을 연상시키듯 독특한 구성이 매력적인 합창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가야금을 연주하며 민요를 부르는 가야금 병창까지 다양한 공연이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지하 통로와 공연장 밖에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자화상, 재미난 에피소드의 만화, 광고와 같은 멋진 사진과 장식품으로 손색이 없는 도예품까지 솜씨들이 꽤 야무집니다. 공연과 전시에 참가한 아티스트들은 모두 학생들. 그동안 부천 아트밸리 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첫 무대. 하지만 재미있는 예술 수업만큼 발표회 무대는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시의 전문 예술인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예술 교육 부천 아트밸리.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진행됐는데 현재 초중고 115개 학교에서 약 20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자체 생산성 대상, 으뜸 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둬 시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선 학부모들의 무대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12개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트밸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오랜만에 예술 활동,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에 시는 내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트밸리 수업을 본격 운영하고 예술 감상과 영상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는 시민 누구나 다양한 예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아트밸리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간다는 각오입니다. 재미있는 예술 교육, 부천 아트밸리. 오직 부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운 특권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쇼핑과 레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하남시와 신세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유니온 스퀘어인데요.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떼게 됐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28일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인 하남 유니온 스퀘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하남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터브먼 아시아 사장 등의 주요 내빈과 시민 7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공사비 약 1조 원이 투입되는 하남 유니온 스퀘어는 연면적 44만 2,580제곱미터, 지하 5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는 수도권 최대 교외형 복합 쇼핑몰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내에는 백화점, 스파 물놀이 시설 아쿠아랜드,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하남시의 우수한 자연환경, 교통 접근성 등의 입지 여건과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결합해 수도권 최대의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약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방문 등 직간접으로 3조 6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2016년에 완공되는 하남 유니온 스퀘어가 수도권 관광 사업을 선도할 새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민의 신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형 화재나 테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고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하남시의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재난에 대비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가졌습니다. 류세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으로서 각종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각 기관과 단체들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남소방서는 29일 오전 미사리 조정경기장 관리동에서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2013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하남소방서를 비롯한 시청, 경찰, 군부대 등 총 20개 기관단체와 277명의 인원 41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미사리 조정경기장 관리동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 건물 붕괴와 보트 전복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된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각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훈련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최대로 강화해서 하남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초기 활동, 구급대원들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한전, KT, 하남경찰서 등의 긴급구조 통제난 운영, 군부대의 2차 폭발 및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활동, 유관기관 단체들의 재난수습 및 복구 활동 등 총 5단계로 진행돼 내실 있는 현장체제 확립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훈련의 다양성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전쟁과 테러 등 국가위기 사태는 예고가 없고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초래하는 만큼 오늘 관내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한 대비훈련이 현실적인 공조체제의 확립과 함께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계기가 됐길 기대합니다. 하남뉴스 류세인입니다. 경남에서 시작한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홍역 감염자 절반 이상이 0세에서 1세인 영유아들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는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대신 홍역이라는 질병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힐링메이트 하남 힐링 프로젝트의 김지영입니다.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다들 독감 예방 접종은 하셨나요? 저는 예방 접종한 후에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는 건강 정보 오늘 하남 힐링 프로젝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늘 하남 힐링 프로젝트가 알려드릴 건강 아이템은 바로 홍역인데요. 최근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그럼 홍역의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고의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힐링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홍역은 어떤 질환인지 또 원인과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과 전문의 박강용입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급성 발열성 질환의 일종인데요. 전염되는 경로는 홍역 환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비인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감염이 된다면은 10일에서 1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잠복기 동안에 38도 이상의 발열,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고 콧물이 나고 결막염 때문에 눈곱이 많이 끼게 됩니다. 이런 전구기를 거치고 나면은 바로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요. 발진은 얼굴에서부터 피어서 전신으로 급속하게 번지게 됩니다. 발진이 돋으면 열이 더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요.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나 폐렴, 중이염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로 옮겨질 만큼 전염력이 강한 홍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15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홍역에 감염됐을 때의 초기 증상은 감기 몸살과 같은 기침과 콧물, 발열 및 안구 충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붉은 발진이 귀 뒤부터 생기기 시작해 온몸으로 퍼지며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험한 홍역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홍역 예방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시행하고요. 4세, 6세 사이에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호자들께서 4세 이후 예방접종을 늦추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처럼 홍역이 유행한다면은 빨리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은 계란 알레르기로 인해서 쇼크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빨리 예방접종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홍역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고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도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역은 한번 걸린 후 회복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돼 다시 재발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굳이 면역력을 얻자고 일부러 걸릴 필요까지는 없겠죠? 아이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수칙들 하나도 빠짐없이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하남 힐링 프로젝트에서는 홍역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감기로 오해를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아직 예방접종 안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홍역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하남 힐링 프로젝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3) 군산 세계철새축제가 그린코드와 드레스코드를 도입한 순수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간소하게 진행되는데요. 새가 소음이 있는 곳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소음이 발생하는 공연은 없애고 자연 친화적인 풀피리를 이용한 공연을 시작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풍선 올리기, 철새 모이 전달식, 새 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철새 조망대 내에서는 새를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철새 도서관, 철새 퍼즐방, 그리고 철새 사진전 등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금강습지공원 내에서는 철새 그림 그리기 대회와 철새 사진 콘테스트, 새 먹이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군산 세계철새축제장을 방문할 때는 복장의 색깔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철새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눈에 튀는 원색의 옷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큰 소리로 잡담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새를 관찰할 때 7배율에서 10배율의 쌍안경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새들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경계심을 풀기 때문입니다. 이번 축제는 새에 대해 배우고 또 새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입동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옛 조상들은 입동에 치개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풍속을 지냈다고 합니다. 입동과 동지, 그리고 섣달금음날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칙임인데요. 마을에서 아무리 살림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해에 한 차례 이상은 칙임이를 위해 돈이나 곡식을 냈다고 합니다. 올겨울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웃들을 위한 그런 따뜻함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